자, 9단원, 아니 10단원 UV 스펙트로 포토메트리를 이용한 아스피린 정량 실험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아스피린 정량 실험이죠, 목표가. 그래서 아스피린 정량 실험인데, 자,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UV 스펙트로 포토미터 방법을 이용을 할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IR이라는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염기 적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는 UV 스펙트럼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UV 스펙트럼 방법 보기 전에 그냥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IR 같은 경우는 자, 유기화합물의 작용기 같은 거, 그래서 뭐 저번주에 봤던 알코올기나 카르복시기 이런 물질들의 경우는 어떤 에너지를 받았을 때 진동하는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진동하는 패턴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IR 기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아스피린의 경우는 카르복시기와 에스테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그 작용기들의 패턴 양상이 뭐 얼마나 나오냐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IR 방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염기에 의한 적정, 그 지시학을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여기 카르복시기가 여기 살아있죠. 카르복시기가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산의 성질을 나타내거든요. 미약하지만 산의 성질을 나타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염기를 넣으면서 이제 지시하게 색깔 변화를 통해서 정량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할 이제 UV 스펙트로포토메트리를 이용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고, 이제 아스피린 UV 스펙트로포토메터 방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UV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시광선 영역이나 아니면 어떤 파장대 영역을, 특수한 어떤 파장대 영역을 우리가 이 물질이 흡수를 해야만 그게 그 메소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스피린의 경우는 아스피린 분자 자체는 그런 특이한 파장대를 흡수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에서 나온 어떤 유도체와 결합을 했을 때 특수한 파장을 흡수를 하거든요. 크게 보면 일단 그런 원리를 오늘 이용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에스테르기와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그 수산화이온을 잔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강염기 환경에 뒀다, 그런 표현으로 할게요. 그럼 강염기 환경에 두면은 이 아스피린 분자가 이제 부서지거든요. 이제 분자 구조가 부서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고 부서져서 떨어져 나오고, 여기 밑에 부분에 카르복시기 중에서 이 H 부분이 이제 OH와 반응을 해서 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나오고, 그래서 생성되는 것이 보시면 이름이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이라는 이런 물질, 얘랑 이런 물질 그리고 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죠. 이제 다시 말하면 아스피린에다가 강염기를 넣으면은 이런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으로 분해가 된다. 그래서 쭉 이어서 하면은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이라는 분자에 이 전이금속인 철이 포함된 착화합물이라고 하는 이런 철 착화합물을 같이 반응을 시키면은 이런 두 가지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해서 이런 이상한 컴플렉스를 만들어요. 여기 이름 테트라 아쿠 살리실레이트로 아이온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게 한글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만들고, 요 물질이
530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한다. 이게 오늘 실험의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아스피린을 강염기 환경에 두면은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이라는 물질을 형성을 하고, 이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이 철의 착화합물인 에시티파이드 아이온이랑 결합을 하면은 이 테트라 아쿠오 살리실레이트로 아이온 컴플렉스를 이루는데, 요 물질이 53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이게 오늘의 원리예요. 넘어가면은 요 원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실험을 쭉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할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로 전이금속에 대한 거예요. 전이금속에 대한 거랑, 그리고 착화합물이 뭐냐, 그리고 왜 이들이 자꾸 어떤 특정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는 성격을 나타내느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전이금속이라고 하죠. 지금 철이 전이금속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주기율표 상에서 이렇게 쭉쭉 있죠. 이렇게 있고, 주기가 이렇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이렇게 있고, 조기 1쪽, 2쪽 이렇게 해서 8쪽까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고,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이쪽에 속한 이런 여기를 이제 전이금속이라고 하죠. 전이금속의 특징은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이온화 경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철을 예로 들면은 2+가 될 수가 있고 3+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염소 이온을 보면은 얘는 -1가 이온을 만드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죠. 왜? 염소 이온은 원소 상태에서 전자가 7개인데 옥텐룰을 완성을 해야지. 옥텐룰이라는 게 전자가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맞춰줘야지 본인이 안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자를 하나 더 받아서, 그래서 -1가의 어떤 형태를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벗어나 있다. 옥텐룰 같은 거 그냥 무시하고 본인들이 안정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돼도 안정하고 +3이 돼도 안정하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를 얘기해주면은, 얘를 포함한 전이금속의 경우는 오비탈에 d 오비탈이라고 있어요. d 오비탈 부분에 전자 배치가 진행이 되면서 이 d 오비탈이 안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자를 하나, 2개를 잃고 아니면 3개를 잃고 이래도 이것도 안정하고 이것도 안정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전이금속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이온화 경향성이 다양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일단 전이금속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 전이금속의 경우는 착화합물이라는 걸 형성할 수가 있어요. 착화합물이 뭐냐를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 공유결합, 얘기해야 되나? 공유결합 얘기하죠. 착화합물이라는 거는 이런 전이금속이 어떤 분자나 원자나 이런 것들이랑 배위결합을 하는 걸 얘기해요. 배위결합. 그래서 보면은 철 이온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배위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공유결합이 뭐죠? OH가 있으면은 서로 전자를 하나씩 공유해서 결합하는 걸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배위결합은 이게 아니라 철이온이랑 물이랑 공유결합을 하면은 O 이렇게 H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전자를 이 물의 쪽에서 전부 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 형태를 배위결합이라고 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걸 배위결합이라고 하고, 이런 배위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물질을 착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철의 착화합물 형태거든요, 이게.
일단 용어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착화한 물이 있는데, 이런 착화한 물들은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전이금속의 착화한 물들은 어떤 뭐 특정 파장의 어떤 그 가시광선 영역의 어떤 특정 파장에 빛을 흡수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거는 전자의 어떤 에너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좀 내용이 많아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530나노미터의 파장대를 흡수를 하고, 그래서 색깔을 요 파장대를 흡수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색깔은 반사가 되겠죠. 그럼 반사되는 빛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색깔, 그거를 우리가 보색이라고 하거든요. 보색인 남색에서 보라색 사이에 색깔을 띠게 돼요. 이런 특징이 있다. 착화한 물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전이금속, 그리고 오늘 아스피린의 그 분해된 어떤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이라는 물질이 철의 착화한 물과 반응을 해서 또 다른 착화한 물을 만든다. 오케이. 근데 그게 이제 530나노미터의 파장을 흡수하고 색깔은 이제 보색이 띄는데 남색에서 보라색을 띈다. 완전히 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또 하나 얘기하면 아까 철 같은 경우는 이온화 경향성이 여러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P의 색깔 같은 경우를 보면은 P 같은 경우도 색깔을 왜 띄냐? 딱 얘기하면은 거기에 철 착화물을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헤모글로빈이란 단백질에 철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이가일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가 양이온 상태를 했고, 이런 착화물이 또 특정 파장을 흡수함으로써 그 보색으로 빨간색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 오늘 내용을 원래는 이거 한 장이기 때문에 마저 다시 설명을 하면은, 아스피린을 강염기 환경에 두면은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이라는 형태로 변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이라는 이런 물질이 철의 착화한 물인 에시티파이드 아이온이라는 물질이랑 결합을 하면은 또 다른 철의 착화한 물인 테트라 아쿠오 살리실레이트로 아이온 컴플렉스라는 것을 형성을 한다. 그리고 이 물질이 특이하게도 530나노미터의 빛을 아주 강하게 흡수를 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정량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정량을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스피린의 양과 이 살리실레이트 다이오나이온의 양이 비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리실레이트 다이오나이온의 양과 이 530나노미터를 흡수하는 테트라 아쿠어 살리실레이트로 아이온 컴플렉스의 양이 비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화학 반응식으로 보면은 같이 반응하는 여기 수산화이온이 과량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과량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랑 상관없이 이 아스피린과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이 비례를 하게 되고, 두 번째 반응인 철의 착화한 물인 에시디파이드 아이온이 과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 살리실레이트 다이오나이온이랑 요 컴플렉스가 비례를 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과량으로 들어가는 물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 원리는 여기까지고요. 자, 한번 실험에 앞서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자, 오늘 목표는 아스피린 제품에 함유된 아스피린의 양을 측정한다. 그래서 바이엘 아스피린이라는 알약 한 정에 들어있는 아스피린의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일단 제품에 500mg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500mg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비슷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거고, 그 원리는, 자,
원리 한번 더 읽어보면은 아스피린을 강염기 환경에 두고 가열을 할 거예요. 분해되어서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으로 변한다. 그럼 일단 살리실레이트 다이온이 뭐였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마이너스 O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달린 거, 그거였구나 생각이 나면 되고, 그 다음에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에 애시티파이드 아이온을 첨가해 주면, 자, 각각이 뭐였지? 철착화합물, 그죠? 그리고 O 두 개 달린 그 원아이온, 그 다음에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첨가해주면 보라색의 테트라 아쿠오 살리실레이트로 아이론 컴플렉스를 형성한다. 저게 대충 저렇게 생긴 거였다. 그리고 저 보라색의 테트라 살리실레이트로 아이론 컴플렉스가 530나노미터의 파장을 강력하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UV 스펙트로포토미터를 위해서 정량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은 과량으로 넣어주는 거고. 자, 원리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실험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실험 물질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제가 쭉 적어놨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뭐 이해하고 뭐 하기보다는 사실 한번 해보고 보면서 그냥 해보고, 자, 이제 반복해서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돼요. 목표를 그렇게 세우면 돼요. 처음은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익숙해서 내가 숙련자처럼 빨리빨리 잘하고 정확하게 이러려고 지금 이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걸 작성도 할 수 있고 그런 숙련도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라는 어떤 목표를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실험 물질로 재료, 아스피린, 아약, 살리실사 뭐 필요한 거 싹 다 적어놨어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을 때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걸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갖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정보들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사실 재료 준비 단계예요. 이 실험을 위한 재료 준비 단계.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먼저 강염기 환경에 우리가 둬야 되기 때문에 강염기 물질로서 1몰에 NaOH 수용액 50ml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만들 건데, 자, 그럼 50ml만 있으면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죠? 필요한 건 사실 20ml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50ml 적어놨고, 이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할 때는 이런 것들 얼만큼 만들어야지 충분한가, 이런 부분을 두 번째 할 때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거 보고 하면 되고. 그래서 50ml 정도 만들 건데, 이런 경우는 코니카 튜브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소량이기 때문에 코니카 튜브를 이용해서 만들고, 이제 파우더, NaOH 파우더로 존재하는데 그거를 자 중량을 해가지고 그거를 코니카 튜브에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좀 채우고, 50ml 꽉 채우면은 녹일 때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30ml 정도 넣고 볼텍스 믹서를 이용해서 쭉 이제 운동력을 제공해서 녹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물을 더 채워서 50ml 맞춰준다. 이런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만들었으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애시티파이드 아이온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사용할 게 FeNO3 9H2O라는 이상한 그런 물질인데, 이거 어쨌든 이거를 이제 0.02몰 농도로 500ml를 제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500ml 제조할 거면은 어디다 만들면 좋을까? 여기 안 적어놨는데, 자, 파우더 시약을 물에 녹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마그네틱 바 이렇게 스터링 해야겠죠. 그래서 500ml 정도 만들면은 좀 더 큰 1ml 비커를 이용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자기 교반기 쓰고 여기 안에 마그네틱 바 넣고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하시면 돼요. 자, 500ml 비커 쓰면은 이렇게 자기 교반기에서
돌아가면서 이게 넘쳐요 잘. 그래가지고 좀 더 큰 거 사용하면 된다 이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 교반기 가열 기능을 먼저 켜주고, 우리 가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열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미리 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400mg의 살리실산을 분석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거를 100ml 비커에 넣고, 그 다음에 1몰 NaOH 수용액 10ml를 넣고 자기 교반기 위에서 5분간 가열한다. 쭉 읽어봤는데, 자, 천천히 다시 400mg의 살리실산은 뭐냐? 자, 아스피린을 원래 강염기에 넣어야 되는데, 아스피린 말고 우리가 살리실산을 이용할 거예요. 살리실산을 왜 이용하냐면, 얘가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경우 이렇게 분해가 됐을 때 나오는 모양이 여기 이렇게 H 두 개가 붙으면 살리실산이거든요. 그래서 살리실산을 써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살리실산을 쓰는 거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400mg의 어쨌든 아스피린 대신 살리실산을 측정을 해서 이거를 파우더를 100ml 비커에다 넣고, 그 다음에 강염기환경을 줘서 저거를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강염기인 NaOH 수용액을 과량으로 10ml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온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 교반기에서 가열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열을 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반응 스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열해서 만든 그 살리실레이트 이온이 포함된 용액을 이제 희석을 해줄 거예요. 희석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250ml로 희석을 해줄 건데, 그래서 250ml 매스 실린더에 미리 물을 240ml로 채우고, 그리고 아까 만든 4번에서 만든 이 용액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이 포함된 용액을 넣어가지고 이제 250ml를 맞춰주는 거죠. 아마 좀 증발이 돼서 좀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조금 더 넣어줘가지고, 증류수를 좀 더 넣어줘가지고 250ml까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메스 실린더에 있는 거를 다시 500ml 비커로 옮겨주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5번 스텝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 두 스텝이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거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에시디파이드 아이온 용액도 아까 2번에서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건 이제 여기서 4, 5번에서 만든 거를 이제 스탠다드 솔루션 농도별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읽으면은 아스피린 스탠다드 용액의 제조, 그죠? 그 농도별로 이걸 목적으로 하고, 어디다 만들 거냐?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50ml 코니카 튜브에다 만들어 줄 거예요. 50ml 코니카 튜브를 여러 개 꽂아 놓고 각각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라벨링을 해줘요. 그 네이밍 펜을 이용해서 하얀색으로 적힌 부분에 각각 이렇게 적고 표기를 한 다음에, 아까 5번에서 만든 아스피린 용액을 각각 이 라벨링에 맞게 넣어주면 돼요. 저 마이크로 파이펫 1000p 마이크로 파이펫을 이용해서 라벨링에 맞게 각각 넣어주면 돼요. 블랭크 같은 경우는 0이죠. 0. 그러니까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시디파이드 아이온 용액으로 만든 이 물질을 과량으로 넣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를 채우는데, 전체 다 여기 넣어줬으면 여기다가 47.5ml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다 48ml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눈금을 맞춰주면 돼요. 코니카 튜브에 50ml 눈금 부분을 맞춰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거 각각 잴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재서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그
그 컴플렉스가 생성이 되겠죠. 그 농도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물질들을 이제 UV 그 스펙트로포토미터 기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용기에 담고 530 나노미터를 측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 흑광도를 기록을 해서 스탠다드 커브를 그리고, 자, 브래드포드 때 했던 것처럼 회귀 분석을 통해서 흑광도 아스피린 농도 사이에 우리가 정확한 비례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걸 그 비례식을 바꿔주고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 알약의 그 농도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탠다드 커브 그리는 과정 7번까지. 그 다음에 8번에서 이제는 여기서 구한 식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바이엘 아스피린 알약을 다시 이제 똑같은 과정을 거쳐주면 돼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100ml를 비커에 넣어주고 1몰의 강염기 수용액을 과량으로 10ml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규반기에서 5분간 가열하고 그 다음에 5번 과정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250ml 메스 실린더에 물을 이만큼 채우고 이제 가열한 용액을 넣고 그래서 250ml까지 채워주고 그 용액을 다시 이제 50ml 코니카 튜브에 2.5ml만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애시디파이드 아이온 용액 착화한 물인 이거를 나머지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 물질에서 일부를 따서 UV 스펙트로포토미터에 측정할 수 있는 기구에다 넣어주고 그 흑광도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런 과정인데 이제 글만 읽으면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좀 빨리 한번 쭉 보고 동영상을 볼 거예요. 또 10분밖에 안 하거든요. 보고 바로 할게요. 그래서 수용액 어떻게 만드냐? 강염기 수용액 50ml를 코니카 튜브에 제조하는데 계산을 이렇게 하고 1몰 그 다음에 50ml니까 단위를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0.05L 그 다음에 분자량 곱해주면 2g 넣고 여기다 한 30 채운 다음에 볼텍스 하고 다 녹은 것 같다 그랬을 때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여기 표선에 맞춰서 50ml까지 맞춰주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할 분담을 잘 해서 하세요. 이거 한 명이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0.02몰 요 물질 500ml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0.02몰 정도 플러스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피는 0.5L 그 다음에 분자량 곱하면은 4.04g 그래서 4.04g을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물을 한 400 정도 채우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4.04g 재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바 넣고 자기 교반기에서 돌린 다음에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여기다 부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물로 채워서 다시 여기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리실산이죠. 아스피린 대신 살리실산 쓰기로 했으니까 살리실산을 강염기랑 반응을 시켜줘야 돼. 그때 가열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기 교반기 가열 기능을 중간세기로 켜고 요 정도로 켜주세요. 켜놓고 그 다음에 켜놓고 한 3분? 3분 정도 기다립시다. 3분 정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한 명이 400mg 그러니까 0.4g의 살리실산을 분석적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요거를 100ml 비커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든 1몰의 NaOH 수용액 10ml를 여기다 비커에다 넣고 자기 교반기 가열시킨 자기 교반기 3분 지난 거기다가 놓고 5분을 재면서 가열을 하도록 합시다. 딱 5분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살리실산이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으로 변하겠죠. 그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희석을 할 거예요. 이 희석 부분은 우리가 아스피린 정량할 거잖아요. 거기 레인지에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희석을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일단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건 다 하고 나서 이해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10ml잖아요. 10ml 안에 400mg이 녹아 있는 건데 이건 너무 많아. 그래서 희석을 해줄 건데 토탈 볼륨을 250ml까지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늘려주냐, 250ml 매스 실린더를 놓고 여기다가 물을 미리 증류수를 240ml 채우고 그 다음에 아까 4번에서 만든 가열한 용액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열한 용액을 넣어줘요. 약간 증발이 돼서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증류수를 이용해서 250ml 표선까지 딱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500ml 비커에 옮겨주고 라벨링 이렇게 해놓고 아스피린 스탠다드 용액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별로 우리가 아스피린 정확하게 말하면 살리실릭 다이어나이온 그 수용액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 만들 거냐면은 50ml 코니카 튜브 여러 개에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50ml 코니카 튜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꽂고 거기다가 라벨링을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각각 라벨링을 해주고 아까 5번에서 만든 희석한 아스피린 용액을 각각 이 라벨링대로 2.5ml, 2ml 이렇게 쭉쭉 여기 맞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 있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는 넣어주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를 여기 50ml 표선까지 아까 말했던 에시디파이드 아이론 수용액 우리가 만든 그걸로 채워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럼 아마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스탠다드 용액까지 만든 거예요. 그럼 이 스탠다드 용액을 우리가 UV 스펙트로 포토미터에 갖다 잴 거예요. 근데 저번에 이제 큐벳으로 했는데 제가 내일 실험할 건데 지금 거기 96L 플레이트에다가 할지 아니면 큐벳에다 할지 아직 못 정했어요. 저는 실험을 96L에다 했는데 거기 그 기기가 96L 530 나노미터 진짜 가능한지를 체크를 못 해가지고 뭐 될 것 같은데 안 되면은 큐벳에다 하고, 어쨌든 뭐 96L 플레이트나 큐벳에다가 담아서, 그래서 96L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200 마이크로리터를 담아주면 되고 큐벳 같은 경우는 원래 1ml 담아주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1ml 담아주고 그 다음에 흑강도 측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기기에 맞는 그 기구에 딱, 그리고 그 기구에 맞는 적절한 용량을 담아서 측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별로. 그러면은 뭐 여기 0.0205 정도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네. 그럼 블랭크로 코렉티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제 흑강도와 아스피린 농도 간의 비례식을 도출을 할 거예요. 잠시만, 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잠깐만.
자, 이렇게 해서 흑방도를 구했으면은 이제 스탠다드 커브 그리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비례식을 구해야겠죠. 근데 비례식을 구할 때 우리가 x축, y축 해서 딱딱딱딱 넣고 딱딱딱딱 넣어야 돼요. 근데 이때 넣는 값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브래드포드 했을 때를 예를 들어볼까요? 브래드포드 때는 2000, 그 다음에 1500 이렇게 쭉쭉 내려갔죠. 단위가 뭐였죠? 마이크로그램 퍼 ml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농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농도였죠, 농도. 근데 오늘은 뭘로 해야 되지? 한번 보면은 뭐 2.5ml인가? 좀 이상하죠? 2ml인가? 하는데 이거 뭐지? 하고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2.5ml 넣어준대. 아약 같은 경우는 실험 과정에 보면 이런 부분이 지금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말하면 실험 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이 성립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실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험들도 있고, 그래서 이 X축에 뭘 넣어줘야 되는지가 좀 애매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이번 실험과 일단 브래드포드를 비교하면서 보면 돼요. 첫 번째로는 스탠다드 솔루션의 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브래드포드 실험에는 스탠다드 솔루션을 각각 다 만들었죠. 그죠? 다 시리얼 다일루션을 해서, 그죠? 그래서 그 농도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브래드포드 시약 1ml에다가 20마이크로리터를 넣고 이거의 흑광도를 측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얘랑 쌤쌤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각. 왜냐면 여기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일단은 400mg을 결과적으로 여기 1번을 볼게요. 자, 400mg이라는 살리실산을 그걸 계산하면은 2.986ml이거든요. 이제 몰수로 환산을 하면은 그거를 250ml의 물에 녹아있는 그 어떤 수용액을 이용을 했죠. 그죠? 요 물질을 수용액이라고 하면은 대표 수용액을 어떻게 했냐? 50ml 채우면서 2.5 넣고 1.5 넣고 아니 2 넣고 1.5 넣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믹스처의 농도를 구해서 요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농도여도 되고 양이어도 돼요. 양. 응? 그죠? 그래서 지금 2.5를 넣을 게 아니라 요 두 값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양을 넣자. 그 이유는 농도보다는 양이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양을 넣는 거고, 양을 넣자. 그래가지고 요 첫 번째 2.5ml의 요 살리실산 수용액을 넣었을 때, 그 철 수용액에 넣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살리실산, 그 지금 아스피린이랑 동일한 건데 그 아스피린이라고 합시다. 아스피린의 양은 얼마냐? 그리고 그거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각각 몰수가 나와. 그러니까 아스피린의 몰수라고 적어놨는데 동일한 거죠. 살리실레이트 다이어나이온의 몰수, 그 의미하는 거고, 우리는 요거를 X축에 대입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구분하는 거는 요 스탠다드 솔루션을 따로따로 만드느냐, 그죠? 이거를 여기서 20마이크로리터씩 따서 지금 넣었잖아요. 과정이 동일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스탠다드 솔루션이라고 할 만한 건 사실 이 수용액이. 근데 이걸 하나만 만들고 이거를 양을 다르게 넣어줬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측정하는 시약의 농도를 구해야 돼. 농도나 양을 써야 돼. 여기서는 이 물질이겠죠. 브래드포드 1ml에다가 이걸 넣어주고, 여기는 되게 일정했다면은 여기까지 일정했던 건데, 우리는 이번 실험에서는 이쪽만 일정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만들고 각각 다르게 넣어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를 쓰면 안 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2.5ml, 2.0 이거 쓰면 안 돼. 여기를 써줘야 돼. 여기는 우리가 새롭게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과정이 지금 2번에 써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400mg을 250ml의 물에 녹아있는 상태라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그죠? NaOH가 들어갔지만 어쨌든 토탈 볼륨은 250ml에 400mg이 녹아있는 거고, 400mg을 살리실산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2.896mm물인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다르게 넣어줬잖아요. 그죠? 그때 그 각각의 물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보는 거죠. xml을 넣어주고, 그걸 이제 미지수 x로 해서 2.5 x, 2x 이렇게 하는 거고, 넣어주고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서 50ml 스탠다드 용액 6개를 제조했다. 그때 50ml 우리가 만들었죠. 이때 용액에 존재하는 아스피린의 몰수는 어떻게 되냐? 2.986ml 곱하기 250ml 분의 xml. 이거 이해가죠, 그죠? 2.5, 2, 쭉쭉쭉. 그럼 여기 계산값이 나오겠죠? 그 계산값이 여기 적어놓은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 돼요. 아니면 농도를 구할 거면 여기 나누기 50ml 해서 농도 써도 되는데 더 복잡해. 더 좀 그렇죠. 절대적인 양을 쓰는 게 더 좋아요. 이 양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흑강도 측정할 때 사용한 1ml의 스탠다드 용액에 존재하는 아스피린의 몰수를 쓰면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측정하는 건 뭡니까? 저 1ml 안에 있는 그 살리실릭 그 다이어나이온이랑 철이 결합한 그 컴플렉스의 몰수죠. 그리고 그 몰수는 살리식 다이어나이온이랑 비례하고, 그거는 아스피린이랑 비례하고, 그죠? 그래서 그 몰수를 써주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쓸 거다. 오케이. 이 부분은 실제로 실험실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 한 1, 2년 동안 계속 헷갈려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계산하다 보면 감을 잡는데, 중요한 거는 큰 차이는 뭐냐? 스탠다드 솔루션을 따로따로 만드느냐,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거를 동일한 실험 조건에 따라 가느냐, 아니면 스탠다드 솔루션을 하나, 오늘처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양을 다르게 넣느냐, 요 차이예요. 요 차이가 있을 때 전자면은 그냥 요 농도를 그대로 가져가도 되고, 왜냐면 이거랑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근데 후자면은 계산은 농도로 여기의 농도를 다시 계산해 줘도 되고,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양을 보통 쓴다. 그래서 그 양, 우리가 빨리 이해하려면은 실제로 우리가 빛을 쬐어줄 때 그 안에 있는 그 몰수를 우리가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1ml 안에 존재하는 그 컴플렉스의 양, 그게 뭐예요? 아스피린의 몰수. 그죠? 그 양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요거를 X축으로 써준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그래서 지금 흑강도 측정 결과를 Y로 놓고 아스피린 스탠다드 용액의 1ml 아스피린의 몰수를 X로 놓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요거 이 부분이 이해가 갔으면은 자, XY X축을 내가 계산한 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측정한 흑강도 값 넣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스탠다드 커브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례식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 XY 바꾸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요 비례식에서 이제 우리가 아스피린 알약 해서 이제 흑강도 측정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0.3744가 나왔다.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알약에 들어있는 아스피린의 미리그램을 측정을 해야 돼요. 지금 상표에는 500mg 들어있다고 나왔어요. 한정에 500mg이 들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일단 흑강도를 y축에 y값에다 대입을 하면은 x값이 나오겠죠. 그 x값은 뭐냐?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x값은 뭐예요 지금? 1ml에 존재하는 아스피린의 몰수 단위는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돼 지금 실험 스텝을 다 이해를 했으면 그러면은 50ml 아스피린이 수용액에 우리가 거기 있는 걸 1ml 딱 썼으니까 그러면은 50ml는 얼마 들어있을까? 곱하기 50 하면 되죠. 곱하기 50을 해준다. 그래서 이만큼 들어있네.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코네카 튜브 거기에.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실험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2.5ml 아스피린 수용액을 넣고 거기다가 착화음물 수용액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착화음물 수용액 중에 뭐 없을 거고 그럼 2.5ml 아스피린 수용액에서 온 거네. 그죠? 그러면은 2.5ml 아스피린 250ml 수용액에 존재하는 아스피린의 몰수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아스피린의 몰수는 2.5ml 땄을 때 이만큼 존재하는 거니까. 그죠? 2.5ml 나와주고 250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죠?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하면은 2.663ml물이 나온다. 그럼 이게 지금 250ml 아스피린 수용액에 존재하는 몰수고 이게 우리가 알약을 다 녹인 그 수용액이잖아요. 그러면 아스피린 일정에 들어있는 아스피린의 몰수겠죠 이게. 그럼 여기다가 질량 구하려면은 이 몰수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게 실제 값이랑 얼마나 비슷한지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